안녕하세요. 브라질 전문가 이재명입니다.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서 조금 더 궁금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브라질 인물에 대해서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굉장했어요. 하여튼 한참 잘 나갈 때는 엄청 굉장한 분이고, 저도 이분이 정말 왜 잘 나갔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막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항상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이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세계에서 7번째로 돈이 제일 많았던 브라질 에이키 바티스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로 말하는 거는 포브스 2012년도에 7번째로 돈이 제일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에이키 바티스타고 이름이 이제 생년에는 이제 56년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제 히우에서 이제 거의 모든 그 삶을 이제 보냈는데, 이분이 또 히우에 대한 그 애착이 되게 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참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히우에다가 정말 후원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특히 치안 관련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기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12년도 포브스에서 자산이 300억 달러로 레만보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레만보다 돈이 더 많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이 독일 사람이에요. 함부르크 출신이신데, 근데 오히려 이분이 독일 국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캔들이 터졌을 때 2017년도 독일에 있을 때 이제 브라질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추방을 해야 되는데 독일 정부에서 이제 추방을 안 하고 독일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유지를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2012년도에 지금도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지금 현재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참 비참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분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세오 바티스타라는 분인데, 이분이 62년도에 브라질 광산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61년도에서 64년도까지 브라질의 이제 콤파니아 디 바리지 히우도스라는 광산업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영기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민영화가 된 회사인데 거기에 대표이사로 계셨고, 79년도에서 86년도까지 다시 이제 복귀를 했어요. 이분이 64년도에 나오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브라질이 군부 정권, 독재 정권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쫓겨난 거죠. 쫓겨났는데 워낙 이분이 전문가다 보니까 이분이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분이랑 이 아들과의 이제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에이키 바티스타의 모든 부는 거의 광산과 관련해서 축적이 됐어요. 근데 보물섬 같은 지도가 있대요. 브라질의 이제 광산 지도.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60년대 그 발리 그 광산의 그 대표이사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광산이 있고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키 바티스타가 정말 젊은 나이에 광산을 정말 많이 사고 발굴하고 또 이거를 유럽에다가 팔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신이 에이키한테 지도 같은 걸 주지 않았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부인을 했고요. 한 번도 시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이키가 광산들을 정말 잘 찾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 아버지가 경제계 인맥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 거는 그런 팩트이고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에이키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에이키 바티스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직장으로 이제 군부 독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아버지는 이제 미국 회사나 독일 회사, 광산과 관련된 회사에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셀도프로 가서도 살았었고, 제네브라, 브뤼셀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에이키가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공대를 다니다가 중퇴한 다음에 브라질에 복귀를 합니다. 뭐 한간에는 에이키가 뭐 21살 때 복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뭐 한 80년대에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복귀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은 젊은 시절 때부터 정말 헬리콥터를 타고 광산에 가서 그거를 이제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그 광산에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 대행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커미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재밌는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미나스 제라이스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거기가 정말 미나스, 그러니까 광산이거든요. 그게 많아가지고 그 주 이름이 그렇게 명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 확실히 정말 많다는 게 느껴지죠.
어쨌든 이제 에이키는 이렇게 그거를 하면서 마토그로소에 있는 그 광산을 하나 구입을 했고, 특히 이제 광산이라고 하면 물론 가장 비싼 게 금이죠.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유럽에다가 이제 많이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뭐 거의 한 6천만 불 정도의 자산을 구축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80년대니까 뭐 어마어마한 자산을 구축을 했죠. 자, 이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캐나다에 있는 트레이저 밸리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TVX Gold라는 회사인데 그 뭐 데비시스 고즈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게 돼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96년도 시가총액이 거의 3배까지 증가를 했고, 이 에이키는 이제 파트너들이랑 2회 차이로 이제 매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공식적인 그런 이제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춘 회사였고, 이 캐나다 트레이저 밸리 같은 경우는 캐나다나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정말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벌써 여기서 이제 X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이키 바티스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모든 회사가 다 X로 끝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트레이드 마크라는 게 X는 무조건 곱한다. 그러니까 자산, 그리고 자기네 성장, 이거를 무조건 배로 곱한다 해서 뭐 X 제곱미터에 X의 황제 뭐 그렇게도 불리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MMX라고 이제 광산과 관련된 그 회사를 이제 2005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광산 쪽에서 그 경험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2006년도에 브라질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고요. 그때 상장을 할 때 110억 KIS의 그 자금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때 당시에 단 1g의 철광석을 생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경력, 이런 것들 보고 시장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죠. 실제로 SK 네트워크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언론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알게 된 건데, 저도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었어요. 들었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K 네트워크에서 7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MMX의 투자는 정말 세기에 아주 손실을 가장 많이 입힌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MMX 투자 외에도 한국 회사랑도 경험이 있는 게 현대중공업에서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OSCS라는 이제 여기는 이제 해양 건설 회사예요. 그 에이키 바티스타 그룹 안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거기에다가 2010년도에 한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투자를 한 금액은 나오진 않았는데, 나중에는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된 회사니까 영업외 손실로 이 정도가 잡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에이키는 이제 80년대에서 광산 그 판매를 시작하고 90년대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2000년도부터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를 만듭니다. 제가 이거는 다 가져온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MMX는 철광석, MPX는 전기, OGX, 이제 이 OGX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기가 이제 그 석유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 LLX는 이제 물류, 그러니까 뭐 석유가 됐든 철광석 이거를 운반하는 물류 회사, 부동산, 석탄, 해양 건설, 그리고 금. 그래가지고 이제 EBX라는 그런 그룹, 지주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OGX를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인데, 저도 그때는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이 이때 굉장히 확 뜬 것 같아요. 브라질 석유공사 경매에 이제 147억 물치를 이제 그 경매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뭐 1년 만에, 회사를 1년 만에 상장을 했어요. 이거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죠. 뭐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2013년도까지 보면 이 OGX가 사실은, 저도 이제 석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석유가 이제 개발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개발 단계라는 거는 그 석유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없는 석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에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재가 생기는 거죠. 2013년도에 그때부터 에이키가 이제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금 뭐 2006년, 2007년 주식 상장, 그때는 완전히 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에이키가 이제 빌 게이츠를 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포브스 7위 된 게 12년도였습니다. 근데 13년도 EBX 그룹이 1분기에 115억 헤알의 손실을 보고를 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많은 언론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에이키가 투자자들한테 약속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해에 이제 OGX가 이제 주식 배당금을 지급을 안 해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4,500만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 안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이제 나온 거죠. 이거 돈은 안 된다. 이거 사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게 정말 씀씀이가 과합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갈 때는 마돈나가 브라질에 왔어요. 제가 마돈나가 왜 브라질 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마돈나 남자친구가 브라질 사람이더라고요. 모델이었더라고요. 자기보다 엄청 젊은.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마돈나가 말라위, 아프리카에서 자선 사업을 하는데, 자기도 이제 뭐 브라질에서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브라질 와서, 브라질에서 이제 유명한 기업가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 중에 만난 사람이 에이키였고, 에이키가 저녁을 먹는데, 그때 이제 히우데자네이루 주지사랑 시장 부부랑 같이 이렇게 저녁 먹는데, 마돈나가 한 1,000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 한 300만 불 정도를 구했다. 그래서 이제 에이키가 그러냐? 그럼 내가 700만 불 내가 너 기부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기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기록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찾아봤는데 근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잘 나갈 때는 되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어요. 아이맥스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네이마르들을 또 관리를 했어요. 네이마르의 그 뭐 에이전트식, 그러니까 뭐 행사 관련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호나우도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했었고요. 근데 정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요. 태양 서커스단 되게 유명하죠. 시르크 두 솔레, 자기가 대행을 했었고, 에히조타시스 배구팀입니다. 여기도 연 850만 헤아를 투자를 했고요. 록리오죠. 그 굉장히 큰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이거 진짜 사람들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많이 갑니다. 1200만 헤아에 50%를 인수를 합니다. 호텔을 인수를 해요. 호텔 글로리아 8천만 헤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 안 하는 호텔입니다.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중국 식당이거든요. 800만 불을 주고 리우에 차렸는데, 여기 뭐 베이징 덕도 팔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운영 중에 있다고 해요. 자기가 뭐 아는 그 셰프가 있었는데,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 데려와가지고 미스터 람이라는 그런 식당입니다. 관광산업도 하고요. 1,900만 불을 줘가지고 이 크루즈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리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어발식으로 진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회사들이 뭐 거의 다 매각됐거나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부동산만 저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도 뭐 거의 다 팔아가지고 실제로 갖고 있는 것도 거의 다 없고요. 굉장하죠. 뭐 엄청 잘 나가다가 떨어져 나락을 했는데, 일단은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첫 번째는 비즈니스를 실패한 거예요. 석유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 자료를 보면서 이게 그냥 광산 쪽만 계속 했었으면 됐고 굳이 그 상장만 안 해도 되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석유 회사를 하면서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주가 조작, 내부 거래, 뭐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인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상장을 안 하고 그냥 헤지 펀드에서 투자만 받고 했었으면 잘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됐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일단은 라바자토 작전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 넷플릭스 가면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있고 한데 뭐 나중에 한번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라바자토 작전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에이키가 히우 주지사한테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걸로 영향력 행사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연루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되죠. 어떤 그런 라바자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 생긴 거는 마이다스 비밀 작전이라고 해도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으로 정치인들을 후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노동당, 그러니까 빼떼당에다가도 뭐 후원을 하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안 좋죠. 안 좋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한 1년인가 2년 전에 한 인터뷰 그 사진인데요. 안쓰럽죠. 되게 보면 정말 잘 나갔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분의 그 얘기를 보면서 뭐를 봤냐면, 또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좀 포브스 랭킹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제 2012년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자기가 조만간 빌 게이츠도 넘을 거고, 칼로스 슬림, 그 멕시코의 억망전자인데 그 사람도 자기가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 너무 언론 관심에 즐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그 심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기부도 하는 거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 연예인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레만이랑 정말 그 삶이 비교가 돼요. 이제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레만이 라이벌이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이분은 비즈니스맨의 길을 걷기보다는 좀 영웅의 길을 걷고 싶었던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항상 브라질 젊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제 브라질도 이제 세계를 리딩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젊은 사람들도 야 우리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 이 사람이 제일 잘 나갈 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야 브라질에도 저렇게 세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말 잘 나가다가 돈은 개인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 회사는 다 말아먹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 다 말아먹고 뭐 거의 뭐 재산도 많이 압류되고 벌금 내느라도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콘텐츠였고요. 이 에이키 바티스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만한 그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로 연루가 되는지 몰랐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개를 했는데 콘텐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했으면 뭐 좋아요 눌러줘야죠. 네, 감사합니다.